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77% 빠져서 2647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금요일 증시죠. 그래도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서 다우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고요. S&P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지고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아직 사상 최고치 돌파를 하지는 못했는데 약간 이렇게 빠진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은 글로벌 시장은 계속해서 좋습니다. 미국이 야금야금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일본 같은 경우도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 또 돌파를 했습니다. 39,400대까지 갔고요. 결국 마감은 0.28% 상승으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참 글로벌 유동성은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참 이런 미쯔비시 상사인데요. 보면 최근 1년 동안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시총이 거의 120조에 달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뭐 반도체 사총사라고 하죠. 도쿄 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스크린 홀딩스, 그리고 디스코, 레이저텍 뭐 이런 회사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참 이렇게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그 발표가 나왔죠. 밸류 프로그램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거의 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밥 지르는데 쌀이 없다. 알맹이가 싹 다 빠졌다. 이렇게 됐고요. 정말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뭐 기업에서 공시하는 거 정도 이거 하나 늘었는데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보면 지금 우리 증시에 뭐 근본적인 문제점은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자사주 의무 소각 안 나왔고요. 그리고 뭐 물적 분할에 관한 거 어떻게 제재를 할지 안 나왔고요.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안 나왔습니다. 적대적 M&A를 뭐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세제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분리과세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주식 시장의 미래가 참 어둡다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 시장의 뭐 미련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이런 시장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확실히 미국이나 일본 증시를 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확률적으로 좋은 기업이 많이 있으니까요. 미국이나 일본에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내 소수의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겠지만은 참 확률상으로 좀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발표는 상당히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표인데 그거 치고서는 지수가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만약에 팔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빠질 거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손해를 보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출구 전략을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기업들이 지금 괜찮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좀 선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났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3% 플러스가 나면서 이런 좀 괜찮은 종목들이 그래도 좀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밸류업 기대로 좀 올랐던 것들은 다 계속해서 빠지는 추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2%대 빠졌고요. KB금융 5% 빠졌고요.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네요. LG가 7%, SK 6%,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거의 6% 가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지금 우리나라 밸류업을 그래도 이 프로그램, 이 정책을 좀 기점으로
조금 선진 주식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내용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발표였던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네요. 참.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좀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은 좀 그런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뭐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가 정말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 빠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좀 빠질 때 그때 이제 한국 시장의 이런 취약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사실은 거의 뭐 빠진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 이런 제도나 이런 거에 개선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주가는 꽤 지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 이제 리스크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분명히 미국, 일본이 빠질 때 코스피가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 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지금 수출이나 이런 외환 쪽으로는 괜찮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환율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1330원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국내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환율이 많이 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근데 뭐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될 얘기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미국과 지금 일본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지금 AI를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쓰비시 지금 상사 같은 경우도 사실 PER 보면 네, 지금 과거 PER이 15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포워드로 보면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지금 상한가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주주 환원 같은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뭐 4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니케이 같은 경우도 뭐 4만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도 뭐 4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일본 증시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미국, 일본 증시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뭐 올라가기는 확실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딱 하나는 뭐 우리나라 증시가 싸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요. 그래서 뭐 하방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상방도 그렇게 많지 않은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